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수요일은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또 내년 한 해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 상당히 고민거리 많으시죠? 이러한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2017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동산 이슈들로 들썩였던 올 한 해였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오늘 이슈 시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알맞은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 한 해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좀 혼란도스러웠고 또 이거 도대체 얼마만큼의 규제냐 또 얼마만큼의 정책 완화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 혼란스러웠던 시장이 내년에도 사실상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발표했던 특히 2017년도에 발표했던 이런 정책들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2018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일단 전망하기 전부터는 먼저 내년도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변수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완전하게 바뀌는 제도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으로 내년 한 해를 맞이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5대 변수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 중에 5대 변수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금리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얼마만큼의 상승폭이 이루어질지 또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는 내년에 미국에서 일단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것이 국내 금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중에 이미 내년에 입주 아파트만 44만 또 신규만 41만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공급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또 혹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은 지방 지역은 조금 걱정하셔야 되고 수도권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걸로 조금 마무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4월 1일이 기준이 되죠. 그 전과 이후에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역시 세금과 건보료 혜택에 따른 주택임대시장이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지, 침체될 것인지, 활성화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시장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보유세,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만질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보유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조세 개편 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는 제도가 있겠는데요. 먼저 내년 상반기에 보게 되면 1월 1일부로 딱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인데 모든 지역이 아니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시라는 것, 즉 내가 해당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거나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거나 투기 지역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냈던 것처럼 양도세를 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신 DTI가 도입이 되죠. 즉
지금까지는 조금 뭐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봤다라면 이제부터는 대출을 해줌에 있어서 증빙소득을 상당히 깐깐하게 체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꼭 유념해 보실 거고요. 다음 이제 오피스텔도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특히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아파트처럼 분양권이 전매가 되고요. 또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강화입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지금 내년 3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좀 생소한 것이죠. 임대 수익 이자 상환 비율, 즉 RTI를 지금 도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임대 수입이 전체 대출 금액에서 임대 수입 비율이 몇 프로냐를 놓고 따져서 그 프로수 이하일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비율 이상일 때는 기존처럼 대출액을 크게 건들지 않겠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대상에서 대출을 발생시켜야겠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RTI 비율을 한번 정도 체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대출 금액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수익률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4월 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부터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게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에만 익숙했다라면 새로이 들어서 청약 조정 대상 구역이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세 개의 그 지정 구역 중에서 청약 조정 대상 구역이 가장 약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청약 조정 대상 구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규제의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또한 조정대상 구역 이상에 해당돼야지만이 뭐 10%라든가 20%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방권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거나 현재 이런 청약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면서 내가 2주택자, 3주택자일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그 대책 가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이면서 특별히 내가 투기가 아닌 그냥 실거주와 또 하나 정도의 그냥 부동산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규제 지역이 아니면은 이번 대책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제도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 즉 총체적 상환 능력이라는 그 제도가 도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DTI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DTI는 부동산만을 만약에 내가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라면 그 해당되는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서만 대출 상환 비율을 체크를 했다라면, 이 총체적 상환 비율 DSR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을 설정해 놓은 것까지도 전체적인 부채 규모로 잡혀서 이 전체 부채 대비 내 소득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반기에 도입되면 대출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계획을 세우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입니다. 지난 발표했던 이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규제로서 작용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임대소득세 분리과세에서 필요경비율을 차등을 두겠다, 또는 준공공임대 양도세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라든가 임차인 권리보호 및 거래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든가 이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자체가 대부분의 것들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임대주택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바뀌는 정책에 맞춰서, 제도에 맞춰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손을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사업을 하고자 지금 예정돼 있으신 분들은 제도, 그러니까 바뀌는 제도 시행 이전에 내가 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전략적으로 선택 등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큰 변수와 함께 다양한 제도가 변화가 되니까요. 이러한 것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하신다라면은 이 또한 오히려 여러분한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장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상단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02-6090-5500번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지난 올해 이제 1년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것이고요. 또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작용할 큰 뭐 변수라든가 호재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 또 바뀌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의 시청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네네. 제가 전체적인 걸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 중에 개포 1단지에 있는 작은 평수 10평짜리를 구매를 해서 네. 그거를 등록을 했어요. 네네. 했는데 구청에서 이제 제가 들은 상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네네. 나중에 이제 10년 보유를 하면 네.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내년 6월이면 만 5년이 되는 임대차인데 네네. 그거를 제가 11월에 가서 공공임대로 교체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멸실이 되게 되잖아요. 네네. 그 집이 멸실이 되면 그동안에 5년 동안 내년 6월이면 5년이 되는데 네. 5년 동안에 임대를 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네네. 멸실이 되면 그러면 그냥 그게 없어지고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도 임대주택에 등록이 가능한지. 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염려를 하는 거는 네네. 지금 제가 주거하고 있는 집에 양도 차익이 많아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개포주공 1단지를 임대 중에 계신데 재건축으로 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일단 첫 번째 문의 주셨고요. 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차후 가격이 올라도 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임대주택에 올릴 수 있는지. 네네네. 그럼 이 부분 전문가님과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2가지 정도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차익이 좀 많아서 개포주공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몇 년 전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가 최근에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전환을 했어요. 준공공 임대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개포주공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그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네. 이제 집이 재건축이 들어가서 멸실이 되면, 네. 그동안에 제가 5년, 단기 임대로 5년 동안 임대주택을 했던 게 네. 그냥 사라지고, 네. 집이 멸실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은 완전히 사라지고, 네. 이제 다시 이제 몇 년 후에 한 3년이나 이후에 네. 그 집이 다시 복원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그 집을 임대주택 사업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그 집도 임대사업에 등록이 가능한지. 자, 일단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미 등록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준공공으로, 현재 지금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현재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존에 단기 임대 기간 등록했다가 그거를 그대로 지금 기간 인정 받으면서 지금 준공공 전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준공공을 전환한 상태에서 지금 재건축이 돼서 멸실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때는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어떤 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적용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적용을 받아요. 네. 다행히도 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들이 요즘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도 재건축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재개발이나 도정법의 적용을 받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에 대한 거를 합산을 해줘요. 앞에 예, 합산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단기 임대 하신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등록 전환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준공공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인정을 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합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 단지 이제 합산을 안 해주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종합부동산세 있죠. 예. 종합부동산세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근거 법령은 또 어디서 끌고 왔냐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또 끌고 왔어요. 이게 민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부세 합산 배제된 거는 합산을 안 해줘요. 종부세 합산 배제한 거는. 그래서 이 의무 임대 기간은 합산은 해주는데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았던 거는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무 기간 동안을 채우지 못하고 이게 멸실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그 불이익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예. 내년 6월 며칠까지. 자,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는 그 종부세 합산 배제가 5년이잖아요. 네. 합산 배제가 5년 이상만 의무 임대 하시면 합산 배제해 줄게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단기 임대 운영하셨으면서 준공공으로 전환하신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임기가 다 되지 않았어요. 내년 6월에 임기가 만년이에요. 5년 만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등록 전환을 하셨다며요. 준공공으로. 예, 그럼 내년이 만기여도 이미 등록 전환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요? 예, 합산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도 지금 벗어나시는 거고, 그 재건축 기간도 인정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은 최초 등록 당시에 가액과 면적을 따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 멸실돼서 다시 신축주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존 임대 등록했던 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재개발, 재건축된 케이스 사례가 지금 많지가 않고 나오지가 않고 있고, 임대사업을 등록해 놓은 주택이 다시 멸실이 돼서 신축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그 신축주택을 다시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케이스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유권 해석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임대사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개정이 되겠지만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유권 해석 나오는 부분을 조금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앞에 거를 합산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네.
저희는 그 집을 계속 임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집이 복원이 되면 예, 금액은 뭐 10억 이상 되겠죠. 예, 예, 예. 근데 그런 집도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냐?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 금액은. 예. 등록이 아, 뭐 등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세제 혜택을 조건에 부합돼서 받냐 안 받냐 이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뭐 국세 감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이것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 가액에 따라서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가액과 상관없이 적용을 받는 제도가 있다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받는 거, 적용 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가액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이게 갈라지는 것 뿐이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보려면 얼마까지 금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은 현재 6억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억 기준으로, 기준 가격 6억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이게 가액 기준으로 따지는 게 임대소득세는 가액 기준,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 면적 기준, 종부세 합산 배제는 가액 기준 이렇게 다 다르니까 같은 거에 같은 그 지방세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국세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이거를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뿐이지 등록은 마찬가지 등록을 해도 아무 장애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집을 등록을 하면 기존에 사는 집에는 비과세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자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문자로 상담 내용 보내주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꼭 등록을 해야 되나요? 라고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단기 임대와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해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임대사업자 등록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거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바뀌는 제도, 변하는 제도 말씀드릴 때 조정대상 구역 내 지역에 해당돼야지만이 이런 규제를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역에 해당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또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내가 조정대상 구역 내 이상 지역에 해당이 되면서 다주택자다, 3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가능하면 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함으로써 소득세라든가 뭐 건강보험료 또 다른 기타 세금 부분에서 주는 혜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면 하는 게 유리하다. 즉 정책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는 내가 따라주는 것이 그만큼 내가 찾아먹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단기 임대하고 준공공 임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은 의무 임대 기간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단기는 4년이고 준공공은 8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내년 4월 1일 기준으로 또 달라집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단기 공공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하고 큰 달라지기 없는 그 혜택을 다 보게 되는데 만약에 내년 4월 1일 즉 2018년도 4월 1일 이후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제도가 바뀝니다. 모든 기준이 8년이라는 숫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임대보다는 준공공 임대가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 임대 등록 임대 사업자보다는 준공공 임대 등록 사업자가 전체적인 임대 사업자의 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등록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개인 사안별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전부 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정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데 큰 틀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는데요. 저희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이야기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알찬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